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오형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센터는 청정에너지연구센터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촉매를 확성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나 시스템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아까 임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워터 스플리팅 OER 촉매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 이 톡의 아웃렛이고요. 지금 이제 인트로덕션이랑 섹션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리뉴얼 에너지가 많이 지금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리뉴얼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이클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지금 카본 사이클이고요. 카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CO2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활용할까에 관련된 내용이 관련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하이드로전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해서 연료전지와 같은 것에 실제로 활용하는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쪽은 지금 전기화학적으로 CO2를 리덕션 시키는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그런 패널 타입이랑 스택형 타입의 지금 CO2 리덕션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CO2 리덕션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 일렉트로드가 있고요. 이쪽에 CO2 리덕션 시킬 수 있는 환원전도과 그다음에 이제 물이 산화되는 산화전도 크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탄소를 이제 시스템에 퍼징을 해가지고 리덕션을 시키면은 저희가 원하는 카본 모노옥사이드나 에틸렌, 에탄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물질들을 다시 전기화학적으로 다시 반응을 시켜서 어떤 케미컬들을 만드는 게 저희 연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맡고 있는 파트는 지금 이쪽 OER 반응의 촉매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 OER 촉매의 필요성은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시스템에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렉트라이저 시스템이나 CO2 리덕션 시스템 혹은 보관 일렉트로시피시스의 산화전도로서 OER 반응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OER 반응의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은 반응의 오버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pH에 따라서 이런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은 불분명하고 되게 패스트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CO2 리덕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촉매 활성 쪽 혹은 그쪽만 보고 있는데 이 스테빌리티 문제가 또 향후에 이제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OER 촉매 연구 도형을 보시면은 크게 이제 프레셔스 메탈 유인 루테늄 옥사이드나 이듐 옥사이드가 XD 컨디션에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카라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넬이나 페로스카이 종류의 계열의 촉매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더블 레이어 하이드록사이드, 레이어드 스트럭처가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이제 찰코즈나이스나 아니면 이제 포스페이트 계열의 OER 촉매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 프리셔스 메탈 계열의 루테늄이랑 이듐 옥사이드 계열 촉매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프리셔스 메탈, 특히 XD 컨디션에서의 OER 촉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특히 수전의 시스템 내에서의 XD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밍 로스가 낮고, 볼티지 에피션시가 좋고, 하이드로전의 가스 필터가 굉장히 좋다는 점들, 그리고 연료전지 시스템과 같이 스택화할 수 있어서 컴팩트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시스템들은 실제로 이제 포토일렉트로드와 결합이 돼서 태양광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다거나 혹은 CO2 리덕션 시스템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XD 컨디션에서의 OER 촉매는 계산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루테늄 옥사이드나 이듐 옥사이드가 굉장히 지금 높은 활성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루테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XD 컨디션에서 활성은 높지만 쉽게 디솔루션이 돼서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듐 옥사이드가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듐 옥사이드는 거의 플래티늄과 거의 동일하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제 연구 방향은 어떻게 하면 이런 프레셔스 메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 대한 연구가 제 테마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OER 액티비티를 높여서 촉매 단지량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쉘 파트에 이듐을 분포시키고 코어 파트에 이런 트랜지션 메탈인 니켈 같은 것들을 분포를 시켜서
이름의 사용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쉐입을 컨트롤해서 러프니스를 증가시켜서 이제 액티비티를 높이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단지체를 사용해서 아시겠지만 단지체가 촉매의 분산도를 높여주고 활성 면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지체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OER 촉매의 그 분위기가 포텐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소 같은 단지체들은 쉽게 산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그 논카본 베이스의 이제 그 컨덕팅 메탈 옥사이드를 적용해서 촉매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액티비티를 높이기 위한 연구 방향으로 저희가 이리듐에다가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그 트랜시얼 메탈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TU 덴마크의 로스메일 그룹에서 계산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루테늄이나 이리듐 같은 경우에 코발트나 이제 니켈을 이제 모디파이 했을 경우에 오버 포텐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그 계산학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니켈, 산소 이 결합이 루테늄과 결합되는 이제 그 물 분자에서의 어떤 그런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물이 살아야 되는 스텝이 총 4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스텝 중에서 가장 레이트 디터마인 스텝이 지금 이쪽입니다. O가 OH로 바뀌는 부분인데 이때 니켈과 산소의 결합이 이제 이 깁스 프리 에너지를 좀 줄여줌으로써 오버 포텐셜을 줄여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계산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리듐의 니켈을 이제 합금 촉매를 만들고 전기화학적인 디얼을 통해서 이제 표면에 있는 니켈을 다 미칭시킨 다음에 표면에 쉘 파트에는 이리듐만 분포를 시키고 코 파트에다가는 이제 니켈을 주로 많이 분포를 시킴으로써 이리듐의 사용량을 극대화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산학적인 결과와 같이 니켈과 이리듐과의 어떤 스태틱한 이펙트를 통해서 OER 액티비티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화학적으로 이제 디얼을 하는 프로세스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TEM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디얼링이 되고 이제 코실 스트럭처가 형성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이건 이제 라인 스캐닝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디얼링을 통해서 그 쉘 파트에 이립이 분포를 하고 코어 파트에 니클이 많이 분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OER 액티비티를 측정을 봤더니 일반적인 상용 촉매 지금까지 가장 높게 그 OER 액티비티가 보고된 그 루타일 타입의 이립 옥사이드보다도 저희가 합성한 그런 이립 니켈 촉매가 거의 한 8배 정도 높은 걸로 저희가 지금 결과를 얻었고요. 또 다른 이제 액티비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아주 쉐입 컨트롤을 했는데요. 이제 그 덴드라이트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제 그 러프니스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OER 액티비티를 저희가 증가시키고자 했고 실제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얻어진 촉매를 단지 그냥 전기화학적인 평가만 한 게 아니고 실제 디바이스에 적용을 해서 그 서베이 시스템에서 평가를 해본 결과 상용 촉매인 이리듐 블랙보다도 저희가 합성한 촉매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탄속의 단지체를 저희가 합성을 고안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컨덕팅 메탈 옥사이드였고 그 중에서도 흰 계열의 이제 옥사이드를 저희가 합성하려고 했습니다. 합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 비표면적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비표면적이 작은 단지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합성 중에 촉매의 파티클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활성 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티모니도 틴옥사이드를 263m/스퀘어 g/g의 비표 면적을 가지는 단지체를 합성할 수가 있었는데 이 수치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카본 블랙 타입의 그 벌칸 촉매 단지체가 230것을 감안하면은 비표 면적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그 컨덕팅 메탈 옥사이드를 단지체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리듐을 단수를 했고요. 사실 둘 다 메탈 계열이어서 지금 TDM 이미지상에서는 구분이 잘 되지는 않지만 EDX 패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그 ATO 단지체에 이리듐이 단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합성된 촉매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실험을 한 것은 스테빌리티 테스트였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인 카본 단지체는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낮지만 과연 저희가 합성한 이 촉매가 스테빌리티가 좋을까 안 좋을까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이 정기화학적인 그 내구성 평가를 진행했고,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1mA/s&T의 커런트 데ን시티로 저희가 15시간 동안 이제 전류를 인가했을 때 저희가 합성한 그 이리듐 옥사이드 ATO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 포텐셜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카본이나 커머셜 ATO를 사용한 촉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오버 포텐셜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활성 면적, 촉매의 그 활성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오버 포텐셜이 증가하는 결과 때문이고요. 네, 저희 촉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오버 포텐셜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테빌 테스트 전후에 이제 TN 이미지인데요. 예상하시겠지만 뭐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옥시데이션 돼가지고 스트럭처가 많이 투비가 됐고 표면에 있던 이제 이리듐 파티클들이 거의 다 디솔루션 되거나 디테치된 상태고요. 커머셜 ATO 같은 경우에는 그 빛표 면적이 작은 작기 때문에 이리듐 파티클 자체가 굉장히 어그리게이션 돼 있고 스테빌 테스트 후에도 어그리게이션 돼 있거나 혹은 이제 뭉쳐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합성한 그 촉매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량적으로 저희가 이게 실제로 이리듐들이 디솔루션 되거나 디텍트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ICP랑 그 TN 이미지를 가지고 TN 그 EDS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탄소가 적용된 경우에는 이리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디솔루션 되고 디텍트 되는 반면에 그 저희가 합성한 이리듐 옥사이드 ATO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솔루션과 디테치가 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내구성이 개선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그냥 단지체의 그 내부 시설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디스커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메탈 옥사이드와 어떤 이리듐 옥사이드 자체 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서 그 디솔루션이 억제가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엑스레이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제인스를 측정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쪽은 지금 레퍼런스 물질들이고 저희가 합성한 탄소 계열 그리고 ATO 계열의 저희 촉매를 비교했을 때 피크의 인텐시티랑 피크 포지션이 굉장히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피크 포지션과 포지션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 어떤 메탈의 옥시데이션 스테이션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피크를 저희가 피팅을 해본 결과 그 탄소 계열의 이리듐 옥사이드 카본 샘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옥시데이션이 진행됐을 경우에 그 이리듐이 그 4+까지 이제 진행되는 반면에 그 ATO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옥시데이션 스테이시 거의 3.3에서 3.2로 그 옥시데이션이 서프레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왜 그럴까를 찾던 이 그 옥시데이션 스테이트와 그 스테빌리티의 관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 고민했던 중에 저희가 발견한 논문이었는데 이 그룹에서는 얘기했던 게 그 OER 촉매 자체에서의 그 옥시데이션과 그다음에 스테빌리티는 굉장히 상이하다 반대 방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액티비티는 여기 지금 오스뮴이나 루테늄, 이리듐, 루테늄 같은 경우는 좋지만 반면에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물질들 자체가 굉장히 옥시데이션이 잘 되고 옥시데이션 틱니스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일렉트라이트 디솔루션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해서 루테늄이나 오스뮴은 액티비티는 좋지만 상용적으로는 좋지 않고 그나마 이리듐 자체가 액티비티와 스테빌리티 디솔루션 되는 경향 자체가 중간 정도에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그 이리듐의 그 4+를 서프레스 함으로써 스테빌리티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XPS를 통해서 이제 그 옥시데이션 틱니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탄소가 적용된 촉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쪽 피크에서 메탈릭 딜인데요. 여기 210 에너지 볼트랑 550 에너지 볼트의 경우에 이쪽이 표면을 의미하고 이쪽이 지금 좀 그 표면 바로 밑에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탄소 계열의 촉매는 거의 이제 메탈릭 피크가 사라진 반면에 그 ATO 샘플의 경우에는 이제 옥시데이션이 진행된 다음에도 표면에 메탈릭 피크가 존재를 하고 이것은 그 옥시데이션 틱니스가 굉장히 이제 그 천천히 옥시데이션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메탈 옥사이드와 이 촉매 간에 이리듐 옥사이드 촉매 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스테빌리티가 개선됐다 저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컨클루전이고요. 우선 저희는 이제 이 OER 촉매의 그
액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지체, 논카본 계열의 단지체를 사용을 해서 스테빌리티를 개선하면서 소매 사용량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엑사스 분석을 통해서 ATO 샘플 그 단지체와 이듐 옥사이드 간에 어느 인터랙션이 있고 해서 스테빌리티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제 SPS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옥시데이션 틱니스가 이제 성장하는 것이 서프레스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향후 이런 이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조절함으로써 그다음에 그 메탈 옥사이드의 OER 충면대 적용에 있어서 스테빌리티와 그 액티비티를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저희 판단을 내리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